기록은 때로 잔인할 만큼 솔직합니다. 여기 우리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괴이한 기록으로 점철된 한 왕이 있습니다. 조선에 연산군이 있었다면 고려에는 이 자가 있었죠. 고려의 제28대 국왕 충혜왕. 고귀한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나 그가 머문 자리에는 늘 여인들의 비명과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그곳은 적국도, 정무실도 아닌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침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약 700년이 지난 지금도 고개를 돌리게 만들 만큼 참혹합니다. 오늘은 고려사 최고의 금기를 깨뜨린 남자, 충혜왕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 폭군의 대명사로 조선의 연산군을 꼽지만 사실 연산군에게는 폐비 윤씨라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서사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변명거리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혜왕에게는 그 어떤 비극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머릿속이 욕망으로 가득 찬 순수 악 그 자체였죠. 1339년 아버지가 죽고 온 나라가 국상을 치러야 할 엄숙한 시기, 충혜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충수강이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후궁 수비권 씨의 처소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기 위해 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권 씨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왕은 군사를 동원해 그녀를 구금하고 강제로 자신의 침소에 던져 유린했습니다. 수비권 씨를 짓밟은 충혜왕의 시선은 곧이어 더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원나라 황실 출신이자 자신의 서모인 경화공주였습니다. 당시 경화공주는 고려 내에서 원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에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충혜왕에게는 국법도 외교적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위해 연회를 베푼다며 안심시킨 뒤 독한 술을 권했고 공주가 취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공주가 저항하며 방으로 숨자 그는 신복들을 시켜 공주의 수족을 붙잡게 한 뒤 잔인하게 그녀를 욕보였습니다. 이튿날 수치심에 휩싸인 공주가 원나라로 돌아가려 하자 충혜왕은 공주가 탈 말까지 모두 빼앗아 가두어버리는 치졸함까지 보였습니다. 그의 침소는 여인들에게 곧 무덤이었습니다. 충혜왕은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라면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궁으로 끌고 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성관계 도중 가학적인 폭력을 즐겼고 기괴한 도구를 만들어 여인들을 고문하듯 대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여인은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거나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리따운 처녀를 범하려다 그녀가 거부하자 직접 몽둥이를 들고 그녀의 머리를 박살내 죽였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충혜왕의 욕망에는 경계도 금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인 덕령공주의 어머니, 즉 장모를 범하려 시도하는가 하면 친척인 외숙모와 이모들까지 차례로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신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것은 짐승의 짓입니다 라고 간언했지만 왕은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보는 앞에서 더 가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인륜이 무너진 궁궐은 이미 사람의 거처가 아닌 악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고려 왕실의 권위는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왕의 사냥은 궁궐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연회를 열 때마다 그들의 부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색이 뛰어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남편인 신하가 문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려도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에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저작거리 사기그릇 상인이던 임신의 딸에게 빠져 그녀를 후궁으로 삼고
은천옹주로 봉하기까지 했죠. 은천옹주는 이 사이코패스 왕의 인간 사냥 파트너였습니다. 왕은 매일같이 민가를 돌며 마음에 드는 여인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탈취하는 왕이 아닌 산적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길을 가다 예쁜 안악이나 처녀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군사를 시켜 보쌈을 해갔고, 남편이 항의하면 무자비한 매질로 응징했습니다. 왕의 여자 사냥에 민가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딸을 뺏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딸의 얼굴에 오물을 바르거나 남장을 시키거나 급하게 아무에게나 시집을 보냈다는 기록이 고려사 전료 등에 전해집니다. 그런 왕의 행동을 은천옹주는 방조한 것을 넘어 왕의 비위를 맞추며 함께 향락을 즐겼습니다. 왕과 후궁이 손을 잡고 나라 전체를 거대한 유곽으로 만든 셈입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여인들의 비명과 남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려의 도덕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충혜왕의 탐욕은 세교계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도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매겨 고혈을 짰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리 대업을 하거나 시장에 직접 개입해 상인들의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오직 자신의 화려한 궁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근으로 길거리에 시체가 쌓여갈 때도 왕의 궁궐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벽에 금칠을 하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기 위해 고려의 산천은 민둥산이 되었고, 백성들의 고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왕의 광기는 기괴한 미신과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궁궐을 지을 때 개경 바닥에는 소름 끼치는 흉문이 돌았습니다. 왕이 궁궐 기둥 밑에 아이들을 묻어 제사를 지내고 아이의 심장을 판의 약으로 쓴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속출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아이들을 업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헛소문일지라도 당시 백성들에게 충혜왕은 이미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식인 괴물과 같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다루는 법조차 잔인하고 기괴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는 신하가 있으면 가차없이 매질을 하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또한 아첨꾼들을 불러 모아 궁 안에서 개처럼 짖게 하거나 씨름을 시키며 조롱했습니다. 왕의 주변에는 오직 왕의 비행을 돕는 무례배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국가의 기강은 무너졌고, 왕은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자신의 거대한 놀이터이자 지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고려 내부에서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할 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칼날이 날아듭니다. 바로 황제의 나라이자 충혜왕의 처가인 원나라였습니다. 사실 충혜왕은 원나라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행이 원나라 황실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원나라는 이 통제 불능의 왕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고려의 왕이 아닌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골칫덩이로 낙인 찍힌 것이죠. 왕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 믿었지만 정작 거대한 제국의 장기판 위에서는 버려지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1343년 11월 원나라 사신들이 고려의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아나무인이던 충혜왕도 원나라 사신의 기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습니다. 원나라 사신은 조서를 읽기도 전에 충혜왕을 발로 걷어차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신하들 앞에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왕은 소리치며 저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사신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맨발로 끌려가 원나라로 송환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원나라 대도에 도착한 충혜왕은 황제 순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황제는 그를 내려다보며 역사에 남을 독서를 내뱉습니다.
너는 고려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여인들을 유린했으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만 골라 했다. 너의 피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의 것과 다름없다. 황제는 그를 즉각 처형하려 했으나 그조차 아깝다며 남쪽 끝 오지인 계양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권력이 단 한마디의 욕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왕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몸이 썩어갔습니다. 과거 자신이 고문하고 죽였던 여인들이 밤마다 그의 꿈에 나타나 목을 졸랐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때 고려의 하늘이었던 자가 이제는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추한 거린으로 변해갔습니다. 1344년 1월 충혜왕은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거리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맞이한 허망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죽음이 개경에 전해졌을 때 고려는 슬픔 대신 환희에 젖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술을 돌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왕의 죽음이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자 축제가 된 셈입니다. 충혜왕의 시신은 겨우 수습되어 고려로 돌아왔지만 그의 무덤은 정식 왕릉의 예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그를 평가하며 붓을 들기조차 민망해했습니다. 성품이 방탕하고 음란하며 잔인하여 남의 아내를 뺏는 것을 예사로 알았다. 이것이 그가 남긴 유일한 족적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칼을 쥐고 광기에 취해 휘둘렀던 왕. 하지만 그 칼날은 결국 자신의 목을 향했고 그는 역사라는 거대한 감옥에 영원히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충혜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미친 왕의 기행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브레이크를 잃었을 때 어떤 파멸을 맞이하는지 말이죠.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잡아먹힌 가련한 괴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고려의 기록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역사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